자,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고요, 누구의 대리행위죠? 누구요? 본인의, 대리인의 대리행위죠. 대리인의 복임행위예요. 복임행위라고 해야지, 이것을요, 대리행위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요, 여러분, 대리행위라고 하는 말하고 복임행위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죠. 복임행위는 뭐다? 이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리행위, 복임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큰일 나.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여기 대리인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대리인의 복임행위에 의해서.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하죠. 자기 명의라는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래서 선임되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니까요, 뭐가 성립된다? 표현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 그래서 표현 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다 표현 대리는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여기가 틀렸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그 다음에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누구의 대리라고 하면 된다?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방금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니까 우리가 현명을 할 때 현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복대리인 정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누구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복대리인 그 권한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왜 본인의 이름이죠?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왜 법률행위냐? 우리가 대리행위는, 사실행위는 대리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대리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불법행위와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적용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행위 안 된다, 불법행위 안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말을 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 복대리의 권한 내인데요, 복대리의 권한을 벗어나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자. 그러면 사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됐죠? 자기의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하죠? 그러면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자는 대리인이 먼저 복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누구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가 있죠? 그럼 복인권이 없는 사람은 누구다? 그럼 복인권이 없는 사람은 임의 대리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는요? 우리가 법정 대리죠? 그럼 법정 대리는 뭐라 한다? 법정 대리요? 이 법정 대리는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그러면 안 돼.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 이것은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선임해. 법정 대리는요. 그런데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을 못해요. 임의 대리는.
그래서 임의대리는 언제 선임한다? 여기서 본인의 승낙.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선임을 할 때는 무슨 책임진다?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의대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무슨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면 선임할 수 있죠? 여러분요, 본인의 승낙은요,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이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무슨 대리만 있다?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이 선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고?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에 대해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여기 봐봐요.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임의대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을 못 하는데요, 선임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선임하려면 첫 번째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예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도 선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요,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한 그래야지. 없는 한.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만약에 명시적인 금지가 있다. 그래서 명시적인 금지가 있다. 금지가 있으면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선임을 못 해.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17대 우리 시험은요, 명시적인 금지가 있는 한 그랬어요. 있는 한. 명시적인 금지가 있어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명시적인 금지가 없는 한 선임할 수 있고, 명시적인 금지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명시적인 금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 선임하죠? 그럼 여기 방금 얘기했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뭐다? 승낙이나 또는 뭐다? 또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말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냥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했죠.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의 승낙을 얻었을 때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을 얻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도 책임은 진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문제는 볼까요?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여기 봐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 수여죠. 이 대리권 수여를 뭐라 한다? 그것을 임의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요 뭐를 한다? 법원이 선임한 경우 법정 대리죠. 이것은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그 후 을은 그랬죠. 임의대리는 병을 복대로 선임했다. 이 병을 복대로 선임했죠. 이때 병을 복대로 선임하려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한단 말이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 여기 보죠.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죠. 갑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죠. 을은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야지. 2번요.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의, 여기 보죠.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 말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걸 본다?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병은 누구죠? 병은 복대리죠.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OX, X.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4번은요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그랬죠.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그 말은 병이 복대리다 이 말이죠. X 토지 매매 계약 전에 병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갑이 사망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복대리는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죠. 본인 여기 갑이고, 대리죠. 대리인 을이고, 복대리죠. 복대리 병이다 이 말이죠. 복대리 병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복대리는 대리권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망한다.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대리권도 어떻게 돼? 없어지죠. 대리권이 없으면 뭐도 없어져? 복대리도 없어져. 뱃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복대리권 다 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사망했죠. 그럼 뭐한다?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하고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같이 다 소멸해.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했자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병을 선임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면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무권대리잖아요. 복대를 선임했죠. X토지 매매에 대해서 민법 129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렸죠. 우리가 129조 표현대리 뭐냐? 좀 더 설명할 건데요. 129조는 지금 여기가 갑이 있죠. 갑이 본인이고요. 여기 병이 있죠.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요 우리가 대리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요 이 갑에요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을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을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소멸되고 난 을이 병을 선임해서 하거나, 또는요 어떻게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요 누구를 선임을 해서, 예를 들었어요 여기요 이 을이요 여기 정이라는 사람이 복대리죠. 복대리, 이 복대리를 선임을 해서, 잘 안 보이나요? 여기에서요 여기 복대리죠. 여기서 을이요 이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를 선임을 해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이고요.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선임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대리권 소멸을 되고 난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다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것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두 가지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이 소멸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죠. 여러분 누구든지 관계없이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게 중요해. 임의대리다. 왜냐하면 복대리는 왜 임의대리냐? 복대리는 법정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란 말이 중요해. 대리인이 선임을 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선임하면 임의대리고, 만약에 법원이 선임한다? 법원이 선임을 했다?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이 말이죠. 법정대리.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대리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면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리든 관계없어. 그래서 법정대리든 임의대리든 대리인이 선임하면 그것은 임의대리. 알겠죠? 법원이 선임했을 때 법정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법정대리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은 친권자니까 누구요? 친권자란 말이죠. 그래서 친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정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몸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때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다. 이러면요 원래 법정대리는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데요, 선임 감독의 책임만 있으려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얘기해.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해요. 여기는 뭐한다?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죠. 사유가 있을 때. 그럼 법정대리는 어때요?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나요? 그런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해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져. 그런데 이게요,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하죠. 여기는 무슨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랬죠. 선임할 수 있다. 왜요? 이걸 뭐란다? 언제든지 이 말이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법정대리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것은 임의대리다. 임의대리인은 이렇게 임의대리인. 그럼 이건 맞아 틀려요?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어떤 데 선임하죠?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의대리는 법정대리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법정대리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누구를? 본인을 대리하는 거. 본인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는요,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때 어때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대리인 을의 이 말을 지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니까 그럼 본인의 복대리 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알죠?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대리인 틀렸죠?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현명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지금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왜 그러느냐? 봐봐. 우리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이렇게. 본인이죠. 여기 대리인이죠. 여기 복대리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 대리인, 복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복대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죠? 대리인 안에 들어있고, 복대리 대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죠? 본인 안에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대리 선임해도 여전히 이만큼은요, 누구 것이다? 대리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해도 대리권도 존재하고 복대리도 존재해. 둘 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인 거. 둘 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보면 복대리는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비용청권, 비용상한 청권, 보수청권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비용상한 청권, 보수청권이 있고요. 의무는 뭐다? 의무는요, 수취한 물건, 수취물 인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취한 물건을 돌려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취물 인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이게 대리권이죠. 대리권이 있고 이거 뭐가 있다? 복대리권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복대리권은 대리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존재, 즉 복대리권은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복대리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고, 범위는요 복대리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니까요,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뭐가 된다? 넘으면 여기서 문제. 넘으면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넘으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이런 말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복대리는 자신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리권이 더 크잖아요. 복대리가 대리권을 넘어가면은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범위를 넘으면 이건 뭐냐? 무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대리? 무권대리가 된다. 무권대리. 그러니까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생략된 거죠. 무권대리로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복대리권을 상실한다. 그래도 복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OX, X죠. 대리권 안에 뭐가 들어있어? 복대리가 들어있죠? 대리권 안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럼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없어지죠. 우리가 대리권 언제 소멸해요? 대리권 언제 소멸해? 대리권의 소멸 원인이 뭐예요? 대리권 소멸은 본인은 뭐한다? 사망이죠. 사망. 대리는요? 대리는 뭐가 있다? 사망 또는 파산. 피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죠?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러면은 대리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이 없어져. 대리권이 없어지면 못 없어져? 복대리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대리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이에요.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대리권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복대리권이 들어있으니까.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 이런 봐봐요.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 이 사람 누구냐? 갑이에요. 갑이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죠. 갑이 맨 처음에 멀쩡했던 사람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죠. 그럼 뭐란다?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럼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뭐란다? 소멸한다. 그래서 복대리권도 소멸해. 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자인 대리인이 그랬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대리인인데 멀쩡하죠. 그런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성년후견 한정후견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한정후견은 아니다. 한정후견 안 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그러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대리인이 누구를 선임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망했죠. 대리인 사망하면은 어떻게 된다?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하고 뭐도 소멸한다? 덩달아서 뭐도 소멸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의 임의 대리인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는. 왜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때요 갑이 누구죠? 갑 본인이죠. 본인이 뭐를 해야 돼? 대리권 소멸하려면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 사망. 그 다음에 여기 복대리는 대리랑 똑같아. 사망하거나 또 파산 신청을 파산을 받거나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또는요 임의 대리니까 수권행위를 뭐라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이러면은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이 사망 파산 또는요 병이 또 뭐라 그러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파산이 있거나, 알겠죠? 복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숙고행위가 철회되거나 또는요 원인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거나 종료가 되거나,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알겠죠? 이런 경우는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대리인의 한정 후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한정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 성년 후견 개시는 복대리권의 무슨 사유다? 소멸 사유다. 한정 후견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년 후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문제 볼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나요? 그럼 을은 무슨 대리다? 을은 무슨 대리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갑을 대리하니까 갑은 누구다? 갑은 본인이고, 알겠죠? 병과 체결했으니까 병은 누구다?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렇게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이러면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불공정이냐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궁박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솔하고 무경험이죠. 경솔 무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박인지 아닌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는 경솔 무경험 및 궁박 그러면 안 돼. 궁박은 빼야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궁박은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한다. 우리가 복대리인 선임하죠? 이런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대리니까. 여기 임의대리인 것을 알고 봐야죠. 그러면 임의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 이것이 없더라도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법정대리의 경우는 뭐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대리는 임의대리단 말이죠. 그래서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은요.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자, 한번 봐봐.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뭐는 할 수 없다? 계약을 말 수 없어.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도금이나 잔금은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아니라 중도금이나 잔금은, 알겠죠? 그래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것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받았는데 그것을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없다. 전달하지 않았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인해서 뭐가 됐다? 소멸했고, 따라서 병은 누구한테?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뭐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해.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그걸 수령을 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자, 4번은요.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뭘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요. 을의 대리권은 이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 우리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무슨 말은 절대로 없다? 해지할 권한은 없다 이 말이죠. 해지할 권한은 없다. 5번은요. 을이 누구다? 미성년자다. 그럼 여러분 을이 미성년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이란 말은 대리인이죠. 이런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니까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해도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만약에 먼저 이런 봐. 먼저 이 사람의 1번 먼저 성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2번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어.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어요. 선임이 됐어. 3번요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됐어요. 후견이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해. 대리권이 소멸을 해버려. 대리권 자체가 소멸을 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도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금. 자기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의리한 사람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는데 이 의리요 자기가 이 집을 사버리는 거야. 자기가 사버려.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의리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자기가 계약을 해버려. 그걸 자기계약이죠. 그럼 누가 손해가 되죠? 갑이 손해가 되겠죠. 자, 쌍방대리죠. 쌍방대리를 금지하잖아요. 쌍방대리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쌍방대리란 건 뭐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이 갑하고 병이요. 갑하고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달라 이랬단 말이죠. 갑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병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갑은 집을 팔아달라고 하고 병은 집을 사달라고 한 거예요. 갑도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 병은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요.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하잖아요. 이걸 쌍방을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쌍방을 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을이 갑하고 친하면 병이 손해가 되겠고 병하고 을이 친하면 갑이 손해를 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을 대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집 좀 팔아달라고 했더니 을이 사버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보면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뭐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어떻게 되죠? 쌍방대리는 첫 번째요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해요. 두 번째요 채무이행. 채무이행은요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필요가 없어요. 승낙이 없어도 돼요. 채무이행은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채무이행이라 됐죠?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채무이행은. 그런데요 여기서요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자, 봐도 뭐가 있다? 먼저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라든가 또는요 경계라든가 대물변제. 자, 봐봐요. 대물변제는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그럼 을이 그러면 1억을 갚아야지. 1억을. 그런데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요 을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대신 가져가라고 그래. 이 집을 대신 가져가. 이렇게 집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받았다 이 말이죠. 돈으로 안 받고. 그걸 대물변제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아니에요. 경계는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그런데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요 을한테 빌려주고 나서 을한테 돈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요 여기요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오늘 아무리 봐도 한 달 뒤에 1억이 생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갑한테 뭐라냐? 너 나한테 1억 빌려준 거 그거 차용증 찢어버리자 말이야. 찢어버리고 없는 걸로 하자. 대신 내가 10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우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줄게 말이야. 10월 1일 날 줄게.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1억 빌려준 건 없는 걸로 치고 아파트를 주는 곳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아파트가요 폭격이 맞고 먼저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요 돈 빌려준 거는 없애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아파트를 주기로 했는데 이틀 남겨놓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파트가 폭격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줄래야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을은요 그냥 폭격된 거 오라 해가지고 저거 가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란다? 갑이 다시 1억 줘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히 바뀐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요, 채무 이행을 원래 승낙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무 이행 중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다툼이 있는 거. 서로가 다투고 있어. 뭐 돈을 빌렸니 안 빌렸니 다투고 있어. 항변권이 붙어 있어. 항변권이 붙어 있어. 그다음에 기한이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아직 안 돼서 미도래. 기한이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아직 안 됐어. 이 세 가지.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돈 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변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채무 이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변제한다. 이 말은 돈을 갚는다. 이때 변제를 하려면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도래한 것을 얘기해. 도래한 것. 그럼 지금 여기는 다툼이 있다고 그랬잖아.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승낙 없이는 안 된다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가 없을 때, 뭐가 없으면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다툼이 있다. 또 두 번째로 뭐다? 항변권이 붙어 있다. 또는 뭐다? 기한이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미도래.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변제할 때는 본인의 승낙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하지만 세 가지. 다툼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된다?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여기 보면 유효한 대리행이라고 했죠. 유효한 대리행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여기는 될 수 있다잖아요. 그럼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를 금지시켰냐. 금지시켰냐. 이것은 뭐 때문이다? 본인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이죠. 해치기 때문이죠. 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면, 본인애가 뭐가 없으면, 손해가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일지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거나,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는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 지금 봐봐. 기한이 도래했단 말은 돈 갚을 날짜가 됐다. 기한 미도래. 기한 미도래의 경우는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 허락이 있어야 되죠. 허락이.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허락을 받아 안 받아?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알겠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다. OX. X란 말이죠. 없어도 할 수 있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채무를 이행할 때는 허락이 없어도 돼. 그런데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5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보다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 그 다음에 또 뭐다? 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마다 다툼이 있다. 항변권이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다툼이 있다. 항변권이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본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요, 여기는 기한이 도래한 경우 그랬죠? 본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대리인은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언제요? 대리는 언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봐봐, 등기신청이죠? 등기신청 쌍방을 대리하죠? 쌍방 대리는 원래는 안 되지만 등기신청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승낙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잔금 날짜에 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무조건 법무사 사무장이 등기소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어떤 사람은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돈 아깝다고 자기가 직접 한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알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쭉 그대로 써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데요, 그 아파트 때문에요, 제가 등기하러 직접 갔는데요,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갔더니 그 뭐죠, 등기관이요, 앉더니 나한테 웃으면서 잘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죠. 근데 그냥 보면 자기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또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요, 하면서 어차피 또 다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거기서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가면 돼. 그러면 뭐죠 그 등기소에서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허락도 없는데 무조건 쌍방대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칙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봐봐. 여기 우리가 경매 물건이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하나가.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갑이요, A한테 이 물건 자기한테 경락받아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요, A한테요,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이제 나중에 공주에서 자격증을 따죠. 그러면 일정한 기간 2주간인가 교육을 받으면 입찰 매수 대리, 그러니까 경매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또 준단 말이죠. 공주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 받아야 돼요. 입찰 매수 대리인이라는 것을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이제 대리를 해가지고 경매를 받아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갑도 자기한테 이거 똑같은 건물을 받아달라고, 을도 받아달라고 그래. 그럼 봐봐, A 입장에서는요, 갑한테 받아주면 누구한테는 안 되죠? 을한테. 물건 하나니까. 을한테 받아주면 누구한테 안 되죠? 갑한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쌍방대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여기서 뭐냐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잘 봐.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자기 계약하고요. 그러면 쌍방대리죠. 이 쌍방대리를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면 뭐가 되냐?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 이런 무권대리는 뭐냐? 무권대리는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권대리는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지? 내가 무권대리를 해서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가 된다 이랬다.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는 뭐냐? 무효는 아무 말이 없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야.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확정적. 아무 말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이때의 이 무효는 대법원이 잘못 얘기했다. 무권대리라도 해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무효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다른 학자들은 뭐라냐? 대법관들이 무슨 똘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권대리하고 무효하고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냥 대법원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무효라고 하자 이 말이죠.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로서 유동적 무효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무권대리 그러면 큰일 나. 알았죠? 특히 이것은 방금 얘기했죠? 입찰 절차에서 경매죠. 경매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쌍방을 대리한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는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효라고 한다. 무효라고 했다 판례가. 무권대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대리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 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이죠. 여러분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누가 하죠? 대리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대리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리인이고, 그러면 대리인이 하게 되면 여기서 대리행위는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하죠.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인에게 기소한다. 대리인에게. 이게 틀린 것이에요. 대리인에게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러면 대리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겼단 말은 사기 등이다. 사기 등이 대리인이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한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요. 그럼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한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이고요. 그럼 여기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
이 값을 뭐라 한다?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계약을 할 때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돼요. 동일시 된단 말은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 똑같이. 동일시 된다 이 말은 똑같이 둘을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것을 누구를 통해서 계약을 하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리인은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계약은 누가 체결하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을하고. 근데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되잖아. 취소를.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때 취소할 때는 누구한테 취소한다? 갑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을한테 취소해야 돼? 누구한테 취소한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죠. 을한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사기를 당해서 병이 계약을 했죠. 그러면 취소를 할 때는 누구한테 취소한다? 누구한테 취소해? 그때는 본인한테 취소하고 대리인한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대리인은 대리행위는 해. 대리행위란 말은 뜻이 뭐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이 계약 체결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률행위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대리란 말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이걸 대리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대리인이 계약을 했어도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사기를 상당히 쳤다? 그러면 모든 것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본인에게.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한테 취소해야지 대리인한테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모든 대리인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본인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쳐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치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를 할 때는 누가 취소를 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를 해. 대리인은 계약만 해.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인은 계약만 해. 그럼 모든 해결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해. 본인을 뭐라고 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맥가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 모든 해결은 본인이 해. 대리인이 사기를 치면은 누가 당해 그것을 취소를 당해? 본인이.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은 누가 취소를 해줘? 본인이 취소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본인한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본인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 이거 봐봐. 항상 이런 말이 딱 나오죠. 을에게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 딱 이걸 임의대리 이걸 알아야죠. 임의대리다 이렇게. 을은 갑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 이걸 뭐라고 한다? 갑을 위한. 오케이. 이걸 현명을 했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면은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가는 거야. 본인에게 현명을 했으면 엑스토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요, 우리 매매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뭘 할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할 수가 없다? 해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는데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기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은요, 병은 을한테 잔금을 지급했죠. 이 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본인한테. 병은요,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누구한테요? 병에게. 아니요, 이게 갑에게요, 뭘 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중도금이나 잔금을 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본인에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하죠. 자요,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 그러면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원상회복 의무. 해제를 쓰니까 원상회복 의무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의무가 있죠. 이 손해배상은 다 누구한테 한다?
누가하고 본인. 본인하고 누가하고 상대방이다. 대리는 여기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대방과 본인이. 상대방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그래서요. 병은 을에게 그러면 안 되지. 대리인에게 그러면 안 돼. 누구한테? 갑에게 본인한테. 우리가요.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 그 다음의 것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계약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3번 병의 채무불이행. 우리가 병이 채무불이행을 하죠. 병이. 상대방이 지금 병이 채무불이행이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우리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은 대리 효과라고. 여러분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이건 본인한테 간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본인이다.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본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을은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뭘 했다? 해제. 지금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료랑 원상회복 얘기했죠. 이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 의무하고 원상회복은 대리효과죠.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간다. 본인에게 본인이 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누군가가 해제를 하죠. 해제로 인한 대리효과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여기서 누구한테 간다? 본인. 그래서 본인과 누가? 상대방이 부담하고 대리인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리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리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냥 매매계약 체결을 잘 봐. 그냥 매매계약 체결이죠. 우리가 그냥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뭐 한다? 뭐는 안 되고 해제는 안 되고 해제는 안 되고 그럼 뭘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을 받을 수 있어. 수령할 수는 있죠. 중도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행까지 하고 하라. 이행까지 하고 하라 말은 잔금 받으면서 뭐까지 하고 하라? 등기까지 하고 하라 이 말이죠. 등기까지. 그러면 잔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주려면 잔금을 받고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잔금이 없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매계약 체결이란 말하고 체결과 이행이란 말은 전혀 달라. 체결 그러면 뭐다?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는 없어. 이행이란 말이 있어야 이행이란 말이 있을 때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우리 작년 문제예요. 임의대리 작년 문제. 자 여기 봐봐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사망했대. 을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을 뭐한다? 소멸하죠. 을의 상속인이 대리권이 쓴 게 틀렸죠. 우리가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을 뭐를 한다? 소멸해. 대리권은 소멸하지 승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고. 두 번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여기 뭐죠? 을에게 매매 계약의 체결이 될 권을 줬죠. 매매 계약의 체결이 될 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뭔 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뭔 안 된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는 된다? 수령할 수는 있다. 3번은요. 갑의 숙권행위. 그럼 봐봐. 우리가 숙권행위는 뭐냐? 숙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말로 한다 이 말이죠. 숙권은 뭐죠? 숙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이것을 숙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숙권. 이것을 권한을 수여하죠. 근데 의사표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은 어떻게 한다?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뭐 하면서 알면서 여기 어떻게 한다? 명시적이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한다.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숙권 행위를 처리하죠. 그럼 숙권 행위를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대리권이 소멸해.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해. 그래서 처벌했는데 특별한 사람에 대한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숙번행위를 철회 후 계약을 하죠. 철회한 후에 계약을 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묵건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묵건대리. 계약을 철회했는데 철회한 후에 역시 뭐를 한다? 철회한 후에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묵건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어졌는데 계약을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란 말이 딱 나오면 그건 자기계약 쌍방대리예요.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 이것을 우리는 무슨 계약을 한다?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채무이행.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요. 표현대리하고 이런 묵번대리인데요. 129조 표현 125조 126조 그 다음에 129조 그 다음에 130조부터 135조까지 묵건대리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요 다음 주에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